정치 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4월 23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5월 본회의 일정을 협의합니다. 국회 정모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주는 가맹사업법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가족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제2양국관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새 비대위원장은 4선 이상의 원내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네, 국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모위원회를 열어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중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 선임을 논의했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소희 기자. 네, 국방회 전체 회의에서는 가맹사업자법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두 안건은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막힌 채로 계류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양곡관리법처럼 정무위에서 의결된 두 안건도 법사위를 뛰어넘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무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셀프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 왔던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다고 밝혔고요. 가맹사업법 역시 유통 빅테크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두 안건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민주주의 파괴를 강력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이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수기가 필요한 법안이고 가맹사업법도 봄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소희 기자,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체제 구성을 앞두고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중진 간담회, 4선 이상 중진 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 중진 간담회에서는 적어도 4선 이상의 원내 인사가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에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거론되는 인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5선 이상 중진급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비대위 형식으로는 전당대회를 최대한 빨리 치르기 위해 관리형 비대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원외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형 비대위 목소리가 나왔지만 신속하게 새 지도부를 뽑아서 리더십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윤재욱 권한대행에게 위원장 추천 권한이 주어진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해 변화하고자 하는 당의 의지를 드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영수회담 의제로 언급되는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윤재욱 권한대행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지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네, 총선 민심을 얻은 민주당은 연일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에도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를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폐기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본격적인 입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오늘도 윤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받아들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책임 있는 자세는 국정을 운영해온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며 최상병 특검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영수회담과 관련한 실무 접촉이 어제 정무수석 인사가 나면서 무산됐었는데요. 오늘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의 만남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의제와 시기가 어떻게 조율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수기 토론을 거친 국회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2주간의 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인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수기 토론회를 통해 시민대표단 492명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어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졌는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의제는 모수 개혁 방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첫 번째 안,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더 내더라도 그대로 받는 안입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첫 번째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율 13%가 1안이었습니다. 이 1안이에 응답하신 시민대표단의 비율은 56%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보다는 소득 대체율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방안이 선택된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데 80.4%가 찬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축소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시민대표단의 92.1%가 동의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일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회동을 갖고 5월 국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합니다. 최혜영 민주당 대변인은 현재 여야 원내대표단이 본회의 개의와 관련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어 국회의장과 함께 본회의 일정과 현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여야를 향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지막 민생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여야의 입법을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할 총선 백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는 질서 있는 변화라며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백서에는 참패 원인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개혁 과제 등이 담길 예정으로 지난 21대 총선 직후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백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원칙 속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특위 양당 간사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이어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학습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며 충분한 정보와 이해가 뒷받침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무수석 교체에 따라 연기됐던 영수회담 관련 실무자 회의는 오늘 다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제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가감 없이 대화를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민생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영수회담이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여야 협치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정치인사이트 신지호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당초 영수회담 실무 협의가 어제 예정됐다가 정무수석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로 다시 이제 미뤄졌고 오후에 아마 이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신임 홍철호 수석하고 이재명 대표 천준호 비서실장이 만나서 의제라든지 또 언제 만날지 또 배석자는 누구로 할지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가요? 근데 뭐 의제는 어제 대통령이 그 신임 인사하면서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예. 자신이 얘기하기보다는 주로 듣는 자리다. 예. 의제도 그 딱히 어떤 특정 의제들 뭐 딱 정해놓고 뭐 하진 않겠다. 모든 게 다 열려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오히려 이제 그 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어떤 안을 들고 오는가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지금 대통령실은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 들고 오는 것들을 최대한 좀 그 존중하고 반영하려고 하는 예.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민심을 가감 없이 이제 전달하겠다 이렇게 큰 그 줄기는 그렇게 잡고 구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태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출범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또 대통령인데 네. 그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 민심들, 특히나 이제 총선 내의 민심들 충분히 다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직접 아침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단순하게 여야 영수가 만나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단순하게 뭐 이런 전달하고 받고 듣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예. 구체적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어떻게 갈 것이냐. 또 그 안에 그 큰 국민적 이 관심사들 예. 또 현안들이 그 산적에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의제들을 설정을 해서 정무수석과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예. 의제들을 설정을 할 것이고 또 사전 조율들을 좀 해서 마지막 두 분이 대담하는 과정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예로 보면은 이 권위주의 시대 때, 특히 독재주의 예. 시대 때는 야합 논란이 있어서 사실 영수회담이 야당 대표에게는 거의 죽음의 코스처럼 그렇게 인식되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활용됐던 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시절이 바뀌었고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그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야당이고 또 어떤 국정 운영의 그 실패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실패로 이렇게 국민들이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정 운영의 이 동반자로 파트너로 야당 대표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식해야만 대한민국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쓰고 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대담이 돼야 된다, 만남이 돼야 된다. 예. 그게 제일 큰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준비를 위한 오늘 실무 협상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한번 첫 단추가 잘 꿰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로운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새로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소통과 설득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 같고 직접 기자들 앞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질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기자들 도어 스태핑이 재작년 11월에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소통에 좀 무심했는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좀 변화된 거 앞으로 좀 변화되는 걸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뭐 변화의 그 서곡이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뭐 60몇 차례인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좀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예. 중단된 이후에 그게 좀처럼 재개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뭐 매일처럼 하는 도어 스태핑은 아닐지라도 예. 이제 자주 기회가 닿는 대로 저 기자들과 격의 없이 일문일답하는 그게 공식 기자회견이건 뭐 이전에는 뭐 저 기자실에 가고 대통령께서 직접 김치찌개를 예. 많이 끓여서 나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간담회 비슷한 것도 그때 기획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그게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 10일이 이제 취임 2주년 되는 때니까 예. 아마도 그때쯤 해갖고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소통 방식에 이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제 저 정무수석 비서실장 임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예. 보여줬고 여러 또 자연스럽게 이제 원고를 읽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문일답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예, 뭐 참 그게 뉴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참 우픈 얘기라고 예.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 정말 전례 없이 권위주의로 가서 소통하지 않는 그 불통 대통령으로 그렇게 인식되면서 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됐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이 바뀐 모습을 보여줘서 그나마도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일과적 그 전에도 힘들 때 어려울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문을 닫아버리고 만기 7남형 그 리더십을 보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단순하게 이 쇼잉이 아니라 결국 가감없이 듣고 또 국정 운영의 기조들을 바뀌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분명하게 보여야만 예. 우리 대한민국이 또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물가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경제는 뭐 더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가장 핵심이 결국은 이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예. 소통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소통이 정말 진정성 있는 진심 어린 그런 소통의 호상 간의 소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소통의 이제 물꼬가 이제 트인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해주셨고 어제 이제 총선 참패 후 첫 인사로 비서실장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후에는 이제 정무수석 임명을 했고요.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 기자 하시다가 16대죠. 2000년부터 네. 국회의원에서 5선 하셨고 국회 부의장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이제 언론이라든지 정치권, 국회 이런 쪽하고 소통이 가능한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미션은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국회와의 그 원활한 소통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예. 일부에서는 이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서 찐윤이니까 개파색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제 야당에서는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 예. 못할 바는 아닌데, 근데 정진석 실장이 과거에 해온 그 행보를 보면은요, 이른바 그 18대 국회 시절에 한나라당 내에서 친이 친박이 참 뭐랄까 참 접점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 당내 그 갈등, 그거를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가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 간의 양자회동을 성사시킨 예. 그 산파역을 했고요. 또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했습니다. 예. 원내대표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덩치가 굉장히 이제 큰 편인데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좀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루두루 또 야당 의원들하고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예. 자기 주장이 강하기보다는 뭐 또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이런 편이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 너무 찐윤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걸릴 수는 있겠지만 네. 막상 뭐 대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그 훌륭한 소통 창구, 대통령과의 연결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야권에서는 뭐 일부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신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예. 이 소통 창구가 되고 또 가교 역할을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저도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임명 과정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렸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돌고 돌아 결국 친구로 갔습니다. 친구. 예. 오랜 친구라면서요. 또 특히나 뭐 이 그 윤 대통령 어려웠을 때 고검장 시절에 뭐 이 저 입당도 권유했고 뭐 또 정치권 대통령 출마까지 예. 권유했던 그런 친한 친구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비서실장을 뭐 친구로 썼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 이 시기에 이게 국정 기조의 변화, 특히나 소통을 가장 큰 주제로 하면서 그 소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일방적 지시 전달이 아니고 가감 없는 전달,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참모로서 또 이 올바른 역할을 하는 진정한 참모 역할을 국민들이 기대했고 야당도 기대했던 것인데 예. 결국은 이그 돌고 돌아 친구로 가버렸고,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분입니까? 결국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돼 있고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윤 대통령 지난 뭐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예. 결국은 그 재판 과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심 선고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얼마나 많은 험한 소리를 쏟아냈습니까? 재판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예. 범법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진석 비서실장은 예. 1심 실형을 받았거든요. 재판받으러 가야 됩니다. 예.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재판을 받는 1심 실형을 받아서 2심, 3심 지금 받아야 될 것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그런데 비서실장을 임명해 놓으면 사법부에게 지금 뭐 무죄주라고 무죄주라는 시그널입니까? 도대체 뭔지 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뭔지 예. 국민들 너무너무 의아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그나마 체면이 있어서 나오는 표현들이 그렇게 격한 표현들은 아닙니다만은 예. 오늘 대부분의 언론들 보면은 상당히 준엄하거든요. 예. 참 대단히 이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잘못된 인사다. 그나마 뭐 이 정무수석은 예. 정무수석은 그 여러 가지 그간의 국회 활동으로나 봤을 때 그래도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잘 선정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 개인의 능력이나 예. 그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갖는 그 무게와 그 역할 또
그 대통령실,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보여질 이 말 그대로 범법자 아니겠습니까? 범법자를 비서실장으로 시켜놨는데 알겠습니다. 예.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기대와 우려를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여야 할 것 없이 지도부를 이제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국회 이제 의장까지 이제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오늘 중진 간담회 4선 이상 모여서 비대위원장의 4선 이상 원내 인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관리형 비대위냐, 뭐 혁신형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리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전대까지, 전당대회까지 아마 끌고 갈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좀 아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근데 비대위원회가 예. 지금 뭐 딱히 뭐 비대위원장을 모실 분이 뭐 딱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어차피 이제 6월 말 7월 초 정도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6월 말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혁신형이네 관리형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전당대회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과 어떻게 이걸 치유하고 당을 재건할지 예.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그 비전과 전략을 제시를 하고 예. 거기에 대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당을 재건하면 되는 것이지 예. 지금 뭐 딱히 뭐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어 갖고 당 혁신 작업을 하는 거는 오히려 민주적 정통성 면에서도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래도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예.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이거 갖고 이제 감론을 박 안타까운 중인 것 일이죠. 같은데, 예, 대통령과 더불어서 집권 세력의 가장 한 축 아니겠습니까? 한 축인데 예.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단 한시도 국가 운영과 관련돼서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 충분히 국민의힘의 저간의 이 사정들을 이해는 하지만은 예. 이해하는 것과 우리 국민들이 집권 세력 말 그대로 대통령을 뽑고 집권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집권당의 책무가 뭐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무한 책임입니다. 단 한시도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총선 참패 이후에 우리 신현님 말씀대로 당을 추스리고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예. 국민들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이 책무를 망각하고 있고 또 그간에 대통령 한 사람만을 바라본 그야말로 해악한 집권 세력이 아니었냐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심판했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해주는 지금의 집권 세력의 행태다. 예. 저는 그렇게 보이면서 네. 뭐 어떻겠습니까? 기왕 그리 된 거 말씀대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책임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의 거듭나는 예. 그런 지도부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예,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꼬집어 주셨는데 지금 국회의장은 이제 뭐 다수당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차지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회의장에 나서는 분들이 원래는 이제 보통은 이제 최다선해서 이제 6선의 조정식 의원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두 분이 6선인데 5선 가운데서도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분들이 나오면서 아마 경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의장이 선출되는 방식인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명심 마케팅. 너도나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신임을 얻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서 국회의장은 당적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립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명심 경쟁을 하고 있다. 예.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이탈해야 됩니다. 탈당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최소한의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예. 탈당이라고 당적 이탈이라고 하는 그 국회법에 그렇게 명기를 해놓은 건데 뭐 일부 주자의 경우에는 국회의장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뭐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킬 마음이 없더라도 겉으로는 지킬 마음이 있다. 예. 뭐 이렇게라도 최소한 얘기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내놓고 깨놓고 그냥 뭐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아마도 이제 민주당 그 이제 22대 국회에 가가지고 그 의원총회에서 뽑힐 것 같은데 예. 서로 지금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그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협체 물꼬를 트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네. 민주당 내부 돌아가는 것 보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변화할 준비와 태세가 갖춰져 가고 있는데 네. 과연 이제 민주당이 과연 그런 건지 지금 국회의장 선출을 통해서 그게 확인될 것 같습니다. 예. 기계적 중립은 이제 지키지 않겠다 이러는 것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것도 국회의장이 합의에 지금 아직은 뭐 결론을 하지 않았고 네. 5월 중순이나 말쯤돼서 뭐 최종 결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선이 많아서 네. 다선이 많아서 결국은 이 경쟁자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경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경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전체적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지자들에게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지지자들에게도 그렇고 또 유권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란 당선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국민들에게 이 선거를 치르고 또 선택을 받을 네. 때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지지자들만 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선 끝난 지 뭐 아직 잉크도 안 말랐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지지자들이 원했던 것은 국정 기조를 확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의 자기 의지는 밝혀야 되는데 네. 그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많이 나간 경우도 좀 있어 보여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또 있습니다만은 예. 결국 결국 국회의장이 된다는 거 탈당을 하고 네. 국회를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염려들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지를 받고 알겠습니다. 후보가 돼야만 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안할 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선출 과정에서 일하는 어떤 선명성 경쟁으로 좀 봐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